해수기와 일영이의 수기네 책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무슨 책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500원? 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책, 노란 양동이라는 이제 일본 동화예요. 음, 되게 저한텐 사람들이 어린이 책에서 좋아하는 책이 뭐냐고 물으면 늘 이 책을 이렇게 꼽게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같이 읽어보고 싶은 책? 저는 이 책 소개받고 나서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음. 그리고 이제 저는 그림책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넓적한. 커다란. 근데 딱 받았는데 정말 옛날 책 이렇게 호호 불어내고 찾은 것 같은 느낌? 그렇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노란 양동이 모리야마 미야코 씀 스치다 요시하루 그림. 월요일 아기 여우가 외나무 다리 근처에서 노란 양동이를 발견했어요. 누구 걸까? 아기 여우는 양동이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물이 아주 조금 들어있었어요. 아기 여우는 움츠리고 앉아 양동이 가까이 얼굴을 갖다 댔어요. 아기 여우의 얼굴이 물에 비쳤어요. 아기 여우는 눈꺼풀을 뒤집어 까꿍 하고 인사를 합니다. 메롱 하고 혀를 내밀어 봅니다. 방긋 웃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한 손으로 양동이를 들었어요. 아기 여우가 들기에 딱 알맞은 크기였어요. 아기 여우는 양동이를 얼굴까지 바짝 들어 올리고 겉을 살펴보았어요. 어쩌면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름은 아무데도 없었어요. 아직 새 건데 누구 걸까? 아기 여우는 전부터 이런 양동이를 갖고 싶었어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닌 아주 노란 양동이. 아기 여우는 양동이를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아두고 아기 토끼네 집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외나무 다리 옆에 노란 양동이가 있어. 아직 새 거라 반짝반짝해. 누구 건지는 모르지만. 아기 여우는 빨리 말했어요. 아기 토끼는 빨간 양동이를 들고 따라왔어요. 냇가에서 아기 곰을 만났어요. 아기 곰은 파란 양동이와 낚싯대를 들고 있었어요. 저기 외나무 다리 옆에 노란 양동이가 있어. 누구 건지 모르는 반짝반짝한. 아기 여우는 외나무 다리 쪽으로 달려갔어요. 아기 토끼도 달려갔어요. 아기 곰도 달려갔어요. 노란 양동이는 원래 있던 자리에 있었어요. 유채꽃밭 같아. 아기 토끼가 말했어요. 이 물 네가 담은 거니? 아기 곰이 양동이 속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아니, 처음 봤을 때부터 들어 있었어. 그럼 누군가 담은 거네? 누굴까? 누구지? 셋은 노란 양동이를 가운데 놓고 생각했어요. 너구리 양동이는 까만색인데? 아기 토끼가 말했어요. 돼지 것은 초록색이야. 아기 여우가 말했어요. 원숭이 것은 무슨 색이더라? 아기 곰이 말했어요. 원숭이는 양동이 안 가지고 있어. 나도 그렇지만. 아기 여우가 조그맣게 말했어요. 여우야, 잠깐 그 양동이 좀 들어볼래? 아기 곰이 말했어요. 이렇게? 아기 여우는 한 손으로 양동이를 들고는 눈을 반짝거렸어요. 아주 잘 어울린다. 꼭 여우 내 것 같아. 아기 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여우 내 것이었던 것 같아. 아기 토끼도 말했어요. 정말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기 여우는 그렇게 말하고 양동이를 살짝 발밑에 내려놓았어요. 만약에 아무도 가지러 오지 않고 계속 거기 그대로 있으면 여우가 가지면 되겠다. 아기 곰이 말했어요. 그게 좋겠어. 계속 그대로 있다면 필요 없다는 뜻이니까. 아기 토끼도 말했어요. 계속이라면 어느 정도? 아기 여우가 물었어요. 내일, 모레, 글피, 그래, 글피 정도? 아기 토끼가 말했어요. 글피는 금방이야. 계속이라면 좀 더 길어야지. 아기 곰이 말했어요.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하는데? 아기 여우가 물었어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다음 월요일까지 기다려보기로 하면 어때? 아기 곰이 말했어요. 그럼 일주일이네? 아기 여우가 소리쳤어요. 그래, 일주일만 기다리자. 아기 토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화요일. 아침 일찍부터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아기 여우는 몇 번씩이나 외나무 다리 근처에 가보았어요. 아침나절 아기 여우는 풀밭에 앉아 양동이만 바라보았어요. 한낮 아기 여우는 노란 양동이 옆에 움츠리고 누워 선잠을 잤어요. 저녁 무렵 아기 여우는 빈 양동이를 들고 외나무 다리 위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다음 양동이를 냇물로 깨끗이 헹궜어요. 수요일 아기 토끼와 아기 곰이 양동이를 보러 왔어요. 있네. 아기 곰이 말했어요. 있어. 아기 토끼가 말했어요. 월요일까지 있으면 좋을 텐데. 아기 여우가 말했어요. 아기 여우는 냇가에 앉아 낚시하는 흉내를 냈어요. 걸렸다, 붕어 한 마리. 아기 여우는 빈 양동이에 물고기를 집어넣는 신용을 했어요. 걸렸다, 미꾸라지 큰 놈. 아기 여우는 눈을 반짝거리며 양동이 가장자리를 두드렸어요. 목요일. 노란 양동이는 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아기 여우는 양동이에 물을 가득 길어다가 근처 나무 뿌리에 정성껏 뿌려주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집에 있는 사과나무에도 물을 뿌려주고 싶었지요. 아기 여우는 빨갛게 익은 사과를 노란 양동이에 담아 아기 토끼랑 아기 곰에게 갖다 주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러고는 혼자서 빙그레 웃었어요. 금요일. 아침부터 비가 왔어요. 아기 여우는 우산을 쓰고 양동이를 보러 갔어요. 양동이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젖은 양동이를 보고 있자니 아기 여우는 왠지 울고 싶어졌어요. 저녁 무렵 가랑비가 내렸어요. 이번에는 우산을 쓰지 않고 양동이를 보러 갔어요. 양동이는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월요일엔 내 거야. 노란 양동이는 내 것. 아기 여우는 제 마음대로 노래말을 지어 흥얼거리며 양동이 주위를 빙빙 돌았어요. 토요일. 맑게 갠 햇살 아래에서 노란 양동이는 반짝반짝 빛나 보였어요. 아기 여우는 양동이를 뒤집어 고여있는 빗물을 쏟아냈어요. 그러고는 나무 막대기를 주워다가 양동이 바닥에 여우, 이여돌 이라고 이름을 쓰는 신용을 했어요. 일요일. 양동이는 잘 있었어요. 아기 곰과 아기 토끼도 양동이를 보러 왔어요. 괜찮아. 내일은 꼭 내 것이 될 거야. 아기 곰이 말했어요. 이제 하룻밤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아기 토끼도 말했어요. 그날 밤 아기 여우는 양동이를 보러 갔어요. 머리 위에서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양동이는 늘 있던 자리에서 밤바람을 맞으며 달그랑거리고 있었어요. 바람에 날아가기라도 하면 큰일이야. 아기 여우는 양동이를 들고 냇가로 물을 뜨러 갔어요. 가장자리까지 넘칠 듯 말 듯하게 가득 떴어요. 물 위로 동그란 달림이 떠올랐어요.
양동이와 같은 노란색이었지요. 달림이 출렁거리며 떠 있었어요. 아기 여우는 양동이의 손을 씻고 달림에게 안녕 하고 인사한 다음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밤중에 아기 여우는 눈을 떴어요. 밖에는 바람이 윙윙 불었어요. 아기 여우는 살짝 일어나서 양동이를 보러 갔어요. 달빛 아래서 양동이는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양동이를 공중으로 날려보냈어요. 기다려! 아기 여우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양동이는 달림 쪽으로 점점 조그마해져서 갔어요. 기다리라니까! 큰 소리로 외친 순간 아기 여우는 번쩍 눈을 떴어요. 아, 꿈이었어. 아기 여우는 아침까지 푹 잤어요. 그리고 드디어 월요일. 아기 여우가 아침 일찍 달려가 보니 양동이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안 됐다. 아기 곰이 말했어요. 어제까지 틀림없이 있었는데. 아기 토끼도 말했어요. 주인이 와서 가져갔나? 누가 집어갔나? 아기 곰과 아기 토끼가 말했어요. 아무래도 좋아 하고 아기 여우는 생각했어요. 겨우 일주일이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노란 양동이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노란 양동이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만의 양동이였다고 아기 여우는 생각했어요. 괜찮아, 이제. 아기 여우는 힘주어 말하고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새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괜찮아, 정말. 아기 여우는 한 번 더 그렇게 말하고 아기 곰과 아기 토끼를 향해 방긋 웃어 보였어요. 어우, 아, 소리 내서 이렇게 또 같이 읽으니까 또 다르게 애틋한 느낌이 드네요. 저는 이 그림 사이사이에 이제 색이 있기도 하고 네. 흑백이기도 한데 그 노란 양동이라는 말과 네. 글자가 주는 느낌과 음. 그 또 책 안에서 그 색으로 만나는 맞아요. 그 느낌이 그냥 노란 양동이만으로도 몸이 막 환해지는 느낌? 그쵸. 온 세상이? 그러니까 양동이라고 하는 그 발음도 소리도 양동. 너무 귀엽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아주 작은 것을 붙잡아서 쓴 것 같아요.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그냥 아기 여우를 따라서 같이 막 마음이 간질간질해지고 확 기다려지고 설레는 그 느낌이 되게 그게 작은 것인데 마음속에서 확 퍼져가는 느낌. 일영쌤이 노란색을 봤을 때 환해지는 느낌처럼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까지도 뭔가 그렇게 아주 노랗고 따스한 느낌이 이렇게 확 물드는 느낌, 스며드는 느낌.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딱 보고 나서 왜 그냥 슬며시 계속 미소 지으면서 웃게 되는. 아유 참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보고 있으면 아유 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웃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작은 이야기인데 이렇게까지 마음을 딱 들어오게 된다라는 게 이게 참 동화가 주는 어린이 이야기,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쓴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어른인 우리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전해진다는 게 맞아요. 참 고맙고 대단하다는 생각. 네, 지금 애들은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거 읽어주고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너네 느낌은 어떠니? 그랬더니 네. 자기 같으면 보는 순간 당장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죠. 너네는
솔직히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애틋하고 막 이런 걸 알긴 알까? 뭐 이런 생각?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막 그런 그쵸. 것들이 좀 갖지 못해서 그쵸.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저한테는 피아노 뭐 이런 게 그랬었고. 네. 저는 오르골. 이렇게 오르골. 뚜껑 딱 열면 아. 인형이 뺑뺑 돌아가면서 음악 나오는 게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래서 정말 오며 가며 그 선물의 집 거기 앞을 유리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쟤 아직도 저기 있네 약간 이러면서 그쵸. 저는 이 피아노 학원을 다니긴 했는데 피아노가 집에 없으니까 맨날 음. 종이 건반 가지고 막 이러고 어. 있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피아노 치는 신용을 했다고 해요. 오. 할머니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서. 아, 근데 그런 마음들을 요즘엔 너무 풍족하니까 그런 걸 알긴 알까? 그래서 물어봤죠. 너네는 이렇게 기다린 적이 있니? 그랬더니 게임 캐릭터 또는 새로운 만화 시리즈 나오기를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기다림의 종류는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살짝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알겠어?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애들한테 읽어주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아,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기다리는 게 있기는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실은 어쩌면 굉장히 많은 것에 둘러싸여 있으면 무기력해지지 않을까? 이걸 보면서 되게 설레고 좋았던 거는 뭔가 바라고 기다리면서 거기 안에서 또 이 여우가 그 노란 양동이 옆에서 일주일 동안 정말 별일을 다 해보잖아요. 누워서 누워보기도 하고. 옆에 누워서. 저는 그 비 오는 날 자기 우산을 쓰고 갔는데 양동이를 보니까 왠지 슬퍼졌다는 그 마음. 양동이는 비를 맞고 있고 자기는 우산을 쓰고 있고 괜히 해석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랬어요. 그 부분 딱 읽을 때 어떡하니? 막 이렇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니? 근데 그 뒤에 또 가랑비가 오는데 그거는 우산을 쓰지 않고 만나러 가는. 막 그런 게 너무 애틋해요. 양동이가 더 이상 아닌 것 같은?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일영쌤 아이들은 5학년? 네, 5학년이죠. 근데 지금 아기 여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아마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 정도라고 할 수도 있고, 저학년.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저게 뭐가 중요하지 싶은 것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주고 보면 거의 뭐 이 사람이죠. 친구죠. 뭐 조그만 뭐 이런 조그만 인형 하나라도 자기 마음이 가면 그리고 뭐 바닷가 놀러 가서 뭐 돌멩이 줍고 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이제 뭘 해본다든지 이제 그러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그 순간에는 그게 자기한테 전부인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아이 마음을 굉장히 잘 붙잡은 것 맞아요. 같아요. 마지막에 양동이를 갖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인. 물론 이제 애틋한 마음은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여우 거 해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없어서 더 다행인.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피아노를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주는 순간 사실 피아노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죠. 그쵸, 피아노가 그쵸. 있는 순간 연습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왜 그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일상에서는 이렇게 작은 것을 볼 만한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고 잘 보지 않게 되지만 여행 같은 거 가게 되면요. 그쵸. 왜 맞아요. 그 바닷가에서 사근팔이 죽겠다고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맞아요. 많아지잖아요. 괜히 뭐 이렇게 한번 조그만 거라도 하나 여기 있는 건 특별해 보이고 맞아요. 그 순간에는 근데 또 막상 집에 가져가면 먼지 뒤집어 쓰죠. 그런 것 같은. 오르골 가지셨어요, 결국에는? 아니요. 제가 사실 지금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지금도 그 서울역 앞에 가면 그 선물 파는 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런 오르골이 있어요. 나무로 만든 예뻐요. 갈 때마다 보긴 해요. 근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생각하죠. 내가 저거 가져가 봐야 집에서 먼지 쌓이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가지고 싶었던 애틋한 마음을 그냥 가끔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걸로도 충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첫사랑이 더 오래 기억에 애틋하죠. 남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순간이 그 애틋함이 되게 살아 있어서 오히려 이걸 보면서 나도 왠지 이 아기 여우처럼
작은 것에 마음을 주고 싶은. 그러니까 그랬을 때 사람은 설레잖아요. 뭔가 마음을 줬을 때. 그리고 이렇게 일상에서 습관처럼 살아가면 사실은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똑같은 날이 반복되고 있는데 뭔가 작은 것에 탁 마음을 주는 순간 설레고 살짝 바람이 마음속에 부는 것 같고 그런 순간이 또 나름으로 사람이 또 사람으로 행복한 순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괜히 나도 조그마한 걸 한번 들여다보고 싶고 여우처럼 좀 작아지고 싶은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작은 것들을 보게 되면 나만 아는 것 같은 그쵸. 기분 있잖아요. 비밀이 생긴 것 같이. 네.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고 나 거기 있는 그 꽃 하나를 아는데 뭐 이런 생각.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령쌤하고 둘이서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괜히 막 약간 좀 기분이 행복해지는 느낌? 맞아요. 이 책의 느낌이 약간 네. 훈훈해요. 그죠?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음. 왠지 바깥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잠깐이라도 마음을 주면,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어요. 근데 이 책은 한 번쯤 눈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애들하고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그 느꼈던 따뜻함을 전달을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말투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들을 다 떠올리면서 읽었거든요. 네. 그거하고 제가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는 한계가 그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 책은 그냥 책으로 네. 만나봐도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소박하고 책 표지에 딱 보이는 노란 그 양동이를 들고 있는 아기 여우를 보면 어머나 하는 되게 마음이 아마 확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 속을 한번 책 보면서 빠져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책, 아까 우리가 계속 뭔가 작아지고 작은 것에 마음을 주고 있는 아이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제 이 책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요?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낀 방귀라는 아이들이 쓴 이제 시를 모은 책인데 정말 아이들이 정말 조그마한 것에 마음을 주고 반짝거리는 말들을 토해낸 그런 시들인데 그 책이 떠오르고 그 책 뒤에 선생님이 쓴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네, 제가 잠깐 읽어보면 아이는 스승이고 은인이라는 말은 아이를 칭찬하려는 말이 아니다. 아이를 칭찬하려는 것이라면 신뢰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열심히 빠진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한 것이다. 사람은 예기치 않은 대상에도 흠뻑 빠진다. 아이들이 흠뻑 빠지는 대상은 온갖 생명들이다. 아이들은 생명의 작은 흔들림에도 흠뻑 빠진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서도 거리를 뒹구는 작은 돌에서도 아이들은 그것을 본다. 아이들은 그렇다.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 푹 빠진다. 이걸 보면서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것에 그렇게 마음을 줬을 때 마음이 꽉 채워지는 게 있으니까 뭔가 큰 걸 쫓아갔을 때는 마음이 더 허덕거리잖아요. 허둥거리게 되는데 뭔가 작은 것들을 들여다봤을 때 채워진 느낌을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은 거죠. 문득 생각이 나네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개미 한 마리를 발견해서 개미굴을 같이 친구랑 막 파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거의 한 1시간 넘게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미가 이제 저희가 파니까 막 알 같은 거 지고 네. 막 그거 옮기고 막 이런 거 한참 바라보면서 그때는 그게 참 신기하고 딱 그거 재밌고. 하나밖에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뭘 하나를 바라보기가 참 어려운, 너무 스미는 것들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하나만 바라보기가 어려웠는데, 오히려 허한, 그런 것들이 또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날씨도 점점 쓸쓸해지고 차가워지고 이 헛헛한 마음을 아이들이 반짝거리는 그 마음으로 한번 채워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러면 뭐 다음 시간에는 태양이 낀 방귀를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는 김에 이번 주에는 좀 작은 거 하나에 막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한번 그래보죠. 밖에 나가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학교종이 땡땡땡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교실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메일 주소는 schoolbelldddd@naver.com schoolbelldddd@naver.com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